ウグイスの身を逆さまに初音かな。無残やな。兜の下のキリギリス。一つやに遊女もねだり하기とつき. 자, 작품 배경은 1946년 9월로 나오는데 그 시기로는 일전에 소개시켜드렸던 그 백일홍 나무 아래와 그냥 이어지는 작품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혼징 살인 사건이 맨 처음 쓰여진 소설이고 이 책은 두 번째 쓰여진 소설인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 혼징 살인 사건과 옥문도 사이에 에피소드 같은 게 추가된 설정이니까 백일홍 나무 아래도 이후에 쓰여진 거죠. 일단은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 영상화된 작품을 참고 삼아서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의 원작을 추가했고 또 나름의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 알아주시고요. 자, 내용을 설명드릴 건데, 자, 킨다이치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귀양선을 타고 이제 본국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오는 귀양선 안에서 킨다이치의 전우였던 치마타가 죽어가면서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으면 내 동생들이 죽을 거야. 내 여동생들이 살해당할 거야. 라는 묘한 소리를 하고는 죽어요. 예. 그래서 이제 킨다이치가 그런 자기 전우였던 치마타의 유언이 신경 쓰이기도 하고 또 뭐 이 가족들한테 이 치마타가 죽었다는 걸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가지고는 옥문도라는 치마타의 고향인 섬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당시 일본 상황을 살짝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패망 직후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으로 나갔던 많은 군인들이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자기가 돌아가야 될 곳도 없고 집을 잃었다든지 전국을 또 돈다든지 하는 군인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킨다이치 같은 경우도 일본으로 돌아왔긴 돌아왔는데 마땅히 돌아갈 곳도 없었다고 나와요. 치마타가 죽기 전에 이제 소개장 같은 걸 써주거든요. 킨다이치는 내 친한 조누고 하다 보니까 집에 찾아오면은 잘 좀 대해달라 라는 소개장을 들고 집에 찾아갑니다. 근데 이때 당시 치마타 가문의 키토 가문의 상황이 이러했는데 맨 위로는 이제 마을의 최대 선주였던 카에몽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죽은 치마타는 본가 쪽의 손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분가 쪽에는 히토시라고 하는 또 다른 장남이 있는데 이 친구랑 치마타랑 둘이 같이 징집이 돼서 전쟁터로 나갔던 거였거든. 근데 히토시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치마타는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킨다이치가 전하는 거죠. 근데 이 두 부모들이 일찍 네 분 다 여의고 그 밑에 자식들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치마타가 원래로는 이제 후계자, 정식 후계자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좀 난감한 상황인 거야.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히토시 같은 경우는 킨다이치 이전에 또 다른 귀한병이 와가지고 내가 히토시 전우인데 히토시는 살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며칠 머물다 돌아갔다 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여동생이 죽을 거야 라는 소리를 했다고 했잖아요. 치마타 밑으로는 3명의 여동생이 있는데 이름이 찌키요, 유키에, 하나코라고 하는 16, 17, 18세 이렇게 연년생의 3자매가 있었거든요. 근데 소설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고루고의 3자매라고 나와요. 원래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지만 저주를 받아서 뭐 머리가 뭐 뱀처럼 바뀌고 메두사 느낌인 거죠. 그래가지고 뭐 손톱도 막 길고 하면서 기괴한 모습으로 변한 고르고의 세자매라고 나오는데 영상화된 작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오라 오라 에거라 하요 됐다 공갈 에이 오라 에이 에이 左から月代幸恵花子千又さんの妹たちじゃ。 예. 뭔가 좀 그렇죠. 대충 좀 정상은 아니죠. 이게 시대적으로 이게 46년이라 했는데 뭐 현대적인 감각이 많이 가미가 됐지만 뭐 이게 좀 그렇잖아요. 하여튼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뭐 살짝 철이 없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광녀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병이 있고 사리분별을 못한다라고 나와요. 예.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약간 좀 미쳤다. 머리에 꽃을 꽂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지금 사촌이었던 분가의 히토시 같은 경우는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사나에라고 이 친구가 이제 집을 이제 건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카에몬이라고 할아버지는 이제 이 둘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거는 이 가문 자체가 이 섬에서 워낙에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이 집안을 돌봐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3명이 있는데 하나는 마을에 있는 유일한 절 센코사의 주지인 료넨 스님이 있고, 그리고 촌장 아라키, 이후로는 그냥 촌장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섬의 의사 코안이 있는데 이 3명이서 그 전부터 할아버지 카에몬을 많이 따랐고 많이 보살폈고 이제 이 집안을 이제 챙겨주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근데 이 3명이 이제 킨다이치가 소식을 전했잖아요. 아, 죄송하게도 지금 이 후계자인 치마타가 돌아오는 귀양선 안에서 죽고 말았네요 라고 알려주니까 좀 당황스럽죠. 아, 원래 이 정식적인 이 섬의 후계자였는데 죽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정식적으로 나라에서 이제 부고 소식이 올 때까지는 좀 비밀로 하고 킨다이치 자네는 좀 편히 쉬세요, 요양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킨다이치는 이 섬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킨다이치가 며칠 동안 요양하면서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데 키토 가문이라 했잖아요. 이 섬에는 이 본가와 분가 말고도 또 다른 키토 가문이 있었어요. 가까운 사촌들끼리는 이 홍키토라는 곳에서 한 집에 모여 살았고, 그 외에 먼 친척 중에서 기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와케 키토라고 해가지고는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따로 나가 살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옆에 보면은 이제 지도가 하나 있을 건데 이쪽이죠. 지도가 있을 건데 제가 설명드리자면, 자, 요게 혼키토. 그러니까는 킨다이치가 머물고 있는 곳이고, 밑에 여기 보면은 막 있죠. 사람 손가락질로 돼 있는 게 있죠. 거기가 와케키토라고 해가지고 먼 친척이 사는 집인데 이 두 집안은 좀 사이가 안 좋다고 나옵니다. 이 와케키토의 안주인으로 이제 시오라는 여성이 살고 있는데 이 여성에게는 좀 사연이 있었어요. 이 여성이 원래로는 이 죽은 치마타한테 막 구원을 했어. 나 너 마음에 드니까 나랑 사귀자 했는데 치마타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럴까 해가지고 둘이서 막 결혼을 할까 했는데 그 할아버지, 죽은 할아버지 카에몬이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런 근본 없는 여성이랑 결혼을 하려고 그래, 안 돼 하면서 거부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시오라는 여성이 치마타랑은 안 되는갑다 해가지고 그 사촌, 아직 전쟁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촌 히토시랑 다시 또 연애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히토시랑 결혼할까 했는데 또 히토시도 안 된다고 이제 거절이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시오라는 여성이 좀 홧김이라고 해야 될지 복수할 생각으로 이 먼 친척인 기해랑 결혼을 한 건데 나이 차가 한 30살 이상 차이가 나는 남성이라고 나옵니다. 하여튼 그래서 살아생전에는 카에몬이랑 시오는 막 사이가 안 좋았다. 이렇게 나오고, 이 혼키토에서 이제 와키키토로 가려면은 이게 오른쪽에 보면은 볼록하게 길이 쭉 돌아가져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게 이게 탱구의 코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길쭉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길이 있는데 저기를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가는 외길 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린 김에 또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홍키토고, 위에 보면은 소설에서는 센코사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뭐 저 청광사가 홍키토 근처에 좀 위치해 있는데 올라가려면 이게 꾸불꾸불한 길을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 곳에 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도를 좀 보셔야 돼요. 중요해서 제가 배경으로 깔아드린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 길을 오가면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좀 있거든. 그래서 참고 삼아서 넣어드렸던 거고, 그렇게 이제 3일째 되던 날인데 이제 육지에서 이제 소식을 실은 배가 들어옵니다. 이제 치마타가 이제 확실하게 사망했다는 공보가 오는 거죠. 근데 같이 온 게 있는 게 바로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은 이제 범종이 있었어요. 사실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내가 나중에 뭐 사진 같은 거 넣겠지 싶어가지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범종이 뭐냐면, 이게 절에 원래 달려 있었던 종인 건데,
그때 당시 막 전쟁이 있으니까 뭐 무기 같은 거 만든다면서 뭐 총알이든 뭐든 만든다면서 쇠붙이 같은 거를 막 나라에서 떼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범종을 뭐 무기 만든다고 떼갔는데 안 녹이고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다시 이제 절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상황상 이제 치마타가 죽었다는 소식이 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장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절에서는. 그래서 이 종을 무게도 있고 근데 산 사람이 막 그걸 들어 올리고 하기는 힘들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 탱구의 코라고 돼 있는 위치에다가 이 정도쯤이겠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표시를 해놨겠죠? 여기에다가 올려두고는 떠났다. 라고 나옵니다. 일단 잠시 임시로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저 위치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아무리 이제 사이가 안 좋다 해도, 이제 뭐, 그래도 먼 친척이다 보니까 와케키토에도 소식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킨다이치가 이제 와케키토에 가가지고는 이제 인사도 드리고, 저녁에 홍키토에서 장례를 치르려 하니까 한번 오십시오. 라고 하고는 이제 홍키토로 다시 이제 길을 따라서 꾸불꾸 이렇게 길을 따라서 쭉 하고 오는데, 그러다가 이제 청광산 밑으로 그냥 꾸불꾸불한 길에서 이제 만나는 세갈락길에서 이제 료넨 스님, 아까 스님 이때 했잖아. 그 스님의 일행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만나서 홍키토로 같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장례가 계속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제 킨다이치는 계속 신경이 쓰인 거예요. 그 죽은 치마타가 했던 내 여동생이 살해당할 거야 라고 했던 말이 떠올라가지고 계속 주변을 보는데 보니까 여동생 3명 중에서 3자매 중에서 막내인 하나코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막내 하나코는 언제부터 눈에 안 보였죠? 하니까는 안 보인 지 몇 시간 되는데? 라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막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뭐 마을 의사가 약간 좀 술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나와서 그 사람은 이제 골아 떨어져 있고 나머지들이 처음에 신경을 잘 안 쓰죠. 그냥 너는 여기 한번 가봐, 너는 여기 한번 가봐 하고 있는데, 이제 킨다이치는 외부에서 온 손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킨다이치는 당신은 손님이고 하니까 여기 지금 의사분도 지금 골아 떨어져 있는데 좀 챙겨주세요. 집에 계십시오 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찾으러 흩어져요. 근데 이 킨다이치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있다가 나도 찾으러 나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이제 집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절 있는 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보셔 선자. 그래서 료넨 스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료넨 스님은 아까 저 위로 올라가던 것 같던데? 라고 보니까는 위에서 이렇게 길이 이렇게 꾸불꾸불 돼 있는 쪽에서 언덕에서 웬 초롱불이 이렇게 오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료넨 스님 하면서 막 손을 흔드니까 위에서 이제 초롱불이 이렇게 맞다고 나 료넨 맞아 하면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일행들도 이제 같이 절 있는 쪽으로 올라가는데, 절 근처에 이제 다 갈 때쯤에 갑자기 으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이 비명 소리 같은, 뭔가 놀라는 소리가 들린 거죠. 그래가지고 뭐지 하면서 이제 급하게 이 비명이 들린 쪽으로 가 보니까 이렇게 죽어 있는 하나코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좀 기묘하게 이제 목이 꺾여가지고 다리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형태로 죽어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마침 주변에서 막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뭐지? 하고 쳐다보면서 막 주변을 조사를 해요. 그런데 사람은 없고 뭔가 알 수 없는 이제 군홧발 자국이 있고 말아핀 담배 꽁초가 발견이 돼요. 그리고 뭐 딱히 사라진 건 없는데 보니까 먹다 남은 밥이 있었는데 밥이 없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여튼 그 뒤에 이제 아까 그 술 취했던 의사가 이제 뒤늦게 와가지고 이제 부검을 하는데, 사후 경직이라든지 상태를 봐서는 대략 죽은 시간이 한 6시 반에서 7시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 킨다이치가 이제 와케키토에다가 가가지고는 이제 장례식 하니까 좀 와주십시오 라고 하고는 돌아왔다 했잖아요. 그리고는 료넨 스님을 만났다 했잖아. 그때인 거예요. 그때가 딱 한 6시 반 이렇게 되는 거죠. 죽기 직전이든지 죽은 직후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게 이제 르네스님이랑 뭐 킨다이치랑 같이 있었잖아. 그 일행들이랑. 그래가지고는 그때 뭐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디에 있었을까? 이게 그때 당시 절에서 내려왔다 했잖아. 근데 절에는 뭐 매달려 있거나 뭐 그런 시신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킨다이치가 르네스님과 우리 이제 일행들이랑 만난 이후에 그 전에는 어딘가에서 이제 시신을 숨겨두고 있다가 자기랑 이제 일행들이 이제 홍키토에 간 이후 장례를 치르고 있는 도중에 몰래 혼자서 시신을 매달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보니까 그 품 안에서 이제 편지가 발견되는데 편지가 뭐냐면 그 우카이라는 남성이 있습니다. 이 우카이라는 남성은 지금 이 홍키토 쪽이랑 사이가 안 좋다고 하는 와케키토에 머물고 있는 뭐 식객 잔심부름 같은 거 하는 한 청년이 있는데 과거에 이 섬에 있었던 군인이었어.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딱히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와케키토에서 머물고 있는 상태였는데 우카이가 이제 절에서 만납시다라고 한 편지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우카이는 어디에 있었냐면 장례식장에서 좀 과음을 해가지고는 일찍 와케키토로 돌아가가지고 골아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카이가 뭐 이렇게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일단 용의자 1번은 우카이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이 우카이가 좀 용모가 좀 빼어나다. 약간 병양 미소년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티모시 살라메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가지고는 막 마을 처자들이 우카이한테 막 선물 공세도 하고 인기가 많았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특히 이 홍키토의 세 자매가 완전 빠져가지고 막 좋다고 하던 그런 상태였다고 나와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와케키토에 머물고 있는 거죠. 하여튼 용의자 1번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 그 마라핀 담배꽁초가 발견이 됐다 했잖아요. 근데 이 마라핀 담배꽁초를 보니까 이 종이가 일반 뭐 신문 같은 게 아니고 영어 사전인 거야. 근데 이때 당시에 시대적으로 봤을 때 영어 사전을 구할 수 있는 거는 일반 이런 섬에서 구하기가 좀 힘들었던 물건이었나 봐요. 영어 사전이. 그래서 이 영어 사전은 혼키토 집안 말고는 구하기가 힘들다. 근데 홍키토에 혹시 담배 피는 사람이 있냐고 하니까 또 담배 피는 사람은 없다고 그래. 그래서 갑자기 킨다이치가 제가 사실 주제 넘게 나서지 않으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일전에 제가 이 섬에 왔을 때 치마타의 부모님이 예전에 돌아가셨다고 하기에 그런가 했는데 집에 며칠 머물다 보니 집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한번 제가 호기심에 가보니까 누군가가 집안에 있는 것 같던데 혹시 그 죽은 치마타의 아버지 요사마츠 씨가 살아있는 건 아닙니까? 라고 해요. 그래가지고는 진짜 집안일은 지금 현재 사촌 여동생 사나에가 이제 전담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오빠 그 히토시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촌 동생 사나에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 담배꽁초 때문에 제가 확인할 게 있는데 한번 요사미츠 씨를 보고 싶은데 만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도움을 청해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사나이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따라오시죠 하면서 집 안쪽으로 있는 숨겨진 공간, 조금 으슥한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집안에 이런 게 있구나 라면서 쭉 들어가던 와중에 보니까 집에서 살짝 떨어진 곳에 뭔가 약간 별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별당 같은 작은 공간, 요런 사진에 보시는 요런 공간이 있는 거예요. 뭐 천장에 막 천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그래서 저건 뭡니까? 라고 하니까 저거는 예전에 만들어둔 기도실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 뭐 기도실 같은 게 있네, 좀 이상하다 라고 하면서 딱 보니까 바닥에 숲풀 사이에 그 절에서 봤던 거랑 같은 군화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발자국이란 거는 사람이 오고 가는 흔적인데 이상하게도 숲풀 사이에 딱 하나만 찍혀 있고 나머지는 누군가가 지운 듯이 발자국이 지워져 있는 그거를 보게 되죠. 이게 뭐지? 뭘까? 이상하네. 왜 발자국, 군인의 발자국이 여기 왜 있지? 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힌트예요, 이것도. 하여튼 그래가지고 집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그 아버지 이제 요사미츠는
집안의 어떤 감옥같이 만들어둔 공간에 갇혀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뭐 그냥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 요사마츠는 과거에 어떤 사연이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정신을 잃고 약간 미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곳에 감금돼서 생활한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보니까 요사미츠가 말아피고 있는 담배랑 같은 종이네. 영어 사전이 이제 D로 시작하는 영어 구절이 있는데 비슷한 D로 시작하는 이제 담배가 있네. 라고 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누가 이곳에 들어와서 담배를 가져갔든지 아니면 집안에 있는 누군가가 담배를 밖에서 피웠던지 뭐 집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요시미츠 뿐인데 그는 좀 미쳤으니까 갇혀져 있는 상황이다. 밖에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하면서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때 때마침 마을 촌장이랑 그 섬의 경찰 순사인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킨다이치가 잘됐다. 순사 양반 잘됐다. 이거 보라고. 내가 이거 발견했는데 이 담배꽁초 이상하죠? 라고 하는데 갑자기 순사가 그건 됐고 네 놈이 제일 수상해 하면서 체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감옥으로 데려가서 가둬버려요. 뭐야 내가 왜 갔지? 하면서 이렇게 영문도 모르고 이제 끌려가는 거죠. 이제 킨다이치는. 그렇게 해가지고 감옥에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다음날 그냥 바로 풀려나 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제 킨다이치가 갇혀 있을 때 그 차녀 유키에가 이제 죽어서 발견이 된 거죠. 이 김전일 같은 거 보면은 초반에 막 살인사건 벌어지면 찾아온 형사들, 뭐 경찰들이 이 꼬맹이 자식 방해하지 마! 하는데 갑자기 이제 높은 형사가 나타나가지고 역시 김전일 군이었군! 하면서 적극 협조해! 뭐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여기 이게 그냥 그 원조가 장면이 나오는데 어느 높은 경찰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내가 이 보고를 들었는데 아무리 봐도 행색이 자네 같아 와봤네! 끌끌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서 그 밑에 순경들이 이제 파랗게 질려가지고 하이 하면서 이제 그 뒤로는 뭐 적극 협조하게 되는 이게 원조입니다. 이런 장면이 나오고 그 뒤로는 그냥 킨다이치가 뭐 어찌 된 겁니까? 라면서 상황을 듣게 되는데 유키에는 이제 킨다이치가 풀려나기 직전에 아침에 발견이 되는데 어디서 발견이 되냐면 그 탱구의 코라고 하는 곳에 이제 범종을 임시로 딱 놔뒀다 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소매자락은 밖으로 빠져나와 있고 시신은 종 안에 들어있는 채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사람이서 이렇게 지렛대처럼 막 당기면은 어떻게 열 수는 있어. 근데 그게 막 낑낑거려야 돼가지고 쉽게는 넣지 못하는 구조.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한 사람이서 이렇게 하면은 넣기는 넣어. 근데 막 단기간에 어떻게 이렇게 부랴부랴 하기는 좀 힘든 구조로 돼 있는 곳에 이제 그 시신이 들어가 있었던 거고 비가 와 있는데 밖으로 삐져나와 있던 소매는 젖어 있는 반면에 안에 들어가 있던 시신 유키에는 젖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비가 언제쯤 왔죠? 하니까 어제 저녁 한 6시, 7시 그쯤에 비가 왔는데 그 전에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장례식을 또 하던 와중에 이번에는 또 늦게 발견하는 거죠. 유키는 또 어디 갔어? 얘 또 어디 갔어? 해가지고는 이번에 진짜 정식적으로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둘씩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는 누구는 절로 가고 누구는 마을 쪽으로 가고 뭐 누구는 산 쪽으로 가고 하면서 이렇게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을의 촌장과 이제 순사가 같이 와키키토 쪽으로 혹시 거기 있나 싶어서 오고 있는 길이었는데 이제 와키키토로 가다 보니까 이제 범종을 지나치게 되잖아요. 근데 혹시나 뭐 누가 범종 뒤에 이렇게 숨어 있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했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불을 비춰보니까 뭐 종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 그래가지고는 와키키토로 와가지고는 별일 없죠?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같이 이제 혼키토로 넘어가시죠? 해가지고는 이제 와키키토 쪽 사람들이랑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는 아까 말한 시호, 우카이랑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는 이제 혼키토 쪽으로 넘어오는데 막 비가 와가지고 급하게 가자 해가지고는 올 때는 이게 종을 이제 확인을 하지 못한 거죠. 못했는데 그때 이제 혼키토 쪽에서 으악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뭡니까? 하면서 가보니까 그 의사였던 사람이 차녀가 실종됐다 하니까 나도 찾아야지 하면서 나왔다가 어느 의문의 남성에게 습격을 당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순사님이 와키키토로 갔다가
홈키토 쪽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촌장이 뭐 화장실 간다고 잠시 자리를 비웠으니까 한 15분만 그 정도만 와케키토에 머물렀고 그냥 바로 돌아왔어. 근데 뭐 그 시간에 뭐 종 안에다가 뭐 시신을 놓고 하기는 그거는 불가능해. 너무 위험해. 누가 그러겠어. 그랬고 지금 이거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그 의문의 남성 그 사람을 잡아야지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용의자 의문의 남성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체는 어떻게 발견이 된 거냐면 이제 뭐 의문의 남성이 이제 의사를 막 습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의사가 그때 막 팔이 골절이 돼가지고 다쳐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막 한쪽 팔을 기부스를 해서 못 쓴다고 나오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막 마을 사람들 중에 기토 가문 사람들이 의문의 남성 이상한 사람이 있고 둘째도 이제 발견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먼저 뭐 두렵고 해서 드물게 그 집안에서 그날은 밤새도록 같이 머물렀다고 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이제 와키키토 쪽 사람들은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인데 범종 옆을 지나다가 뭐야 어젯밤에는 없었던 소매가 있네 해가지고는 발견이 된 거였죠. 그러니까 정황상 보면은 사람들이 다 이제 모여가지고 혼키토에서 머물러 있을 때 밤에 그 시신을 종 안으로 넣었던 건데 뭐 몸이 젖어 있지 않은 상황인 걸 봐서는 일단 죽기는 그 전에 죽어서 어디서 보관 중이다가 밤에 이렇게 싹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용의자 의문의 남성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높은 경찰 분이 섬에 왔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그 이 의문의 남성 때문인 거예요. 일단 의사 코안이 이제 습격을 당해가지고 팔이 골절된 상황인 거고, 이제 높은 경찰의 지휘 아래 마을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돼요. 물론 킨다이치도 같이 끼어가지고 수사에 이제 협조를 하면서 이제 막 산을 막 뒤지고 다니는데 그때 이제 막 밖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早苗ちゃんほなって行くわ驚いとる 이제 세 자매 중에서 이제 장녀 쯔키오가 남았잖아요. 근데 그 쯔키오가 막 어디서 뭐 구했는지 이상한 막 주술사 복장 같은 거를 해가지고는 내 기도 빠른 용하니까 나도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면서 범인이 빨리 잡히게끔 내가 할게. 내 기도빨이 의외로 용해 하면서 막 이상한 짓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뭐 쟤 왜 저러지? 싶어가지고 순사한테 물어봐요. 쟤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원래 좀 이상하긴 했죠. 이상하긴 했는데 오늘따라 더 이상한데 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순사가 이제 이 마을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살짝 이제 부연 설명을 추가로 드릴 건데 아버지 요사마츠가 미친 것도 이거랑 살짝 연관이 있어요. 이게 어찌 된 거냐면 이제 돌아가신 이제 할아버지 카에모는 이제 평소 풍류를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나오는데 섬은 좀 고립되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막 연극, 극단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막 연극 공연 같은 거를 보는 걸 좋아했다고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연극 장면이 이제 스쳐 지나가듯이 나오는데 그 중에 뭐 도성사라는 연극의 춤 장면이 한 장면 나와요. 근데 보시면은 잘 보면 천장에서 가짜 종 같은 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여자를 덮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죠? 제가 이게 나오고 있죠? 제가 지금 깔아두고 있겠죠? 근데 이게 힌트인데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찝어 드릴게요. 이게 연극에서 어떤 장면이냐면 가짜 종이죠. 가벼운 가짜 종이 머리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 여성이 이제 그 종을 탁 이렇게 가르면은 이렇게 쫙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구조가 열리면서 나와서 이렇게 뭐 진행이 되는 그런 연극인데 이 장면만 보면은 순간적으로 딱 싹 스쳐 지나가는 게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제가 이게 영상에서는 워낙 좀 짧게 지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이 연극에서 주인공인 역할로 이제 오사요라는 여자분이 있으신데 이 미친 아버지 요사마츠가 이 여성한테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구애를 하고 둘이서 막 이게 불이 붙어서 열애가 된 거죠. 근데 이 돌아가신 이제 카에몬 이 어르신은 이 여자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시오도 마음에 안 들지만 이 외지인 이 여자도 마음에 안 들어. 자기 눈에 성이 안 차는 거지. 어디 떠돌이 극단을 하는 외지인이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하려 해. 안 되지, 안 되지. 막 이러면서 계속 방해를 해요. 거절을 하고 거부를 하고 우리 집안에는 할 수 없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두 사람은 워낙 이게 사랑하던 사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 세 자매가 태어난 건데 정식으로 이제 결혼한 건 아닌 거고요. 근데 이 여성이 조금 이상한 게 있었던 게 이제 연극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국을 또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 있던 무속 신앙을 막 이렇게 습득을 해가지고 섬에서 막 주술사 행위를 한 거야. 막 기도를 하고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막 모여오면은 병도 막 고치고 뭐 이런 걸 했는데 희한하게 또 용하게도 그게 잘 들이맞고 마을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봤다고 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이 할아버지 이제 카에문과 또 스님 입장에서는 좀 보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카에문이 지금은 그 요사마츠가 갇혀 있는 그 감옥에다가 그 여성을 너 이상한 미친 짓거리 하지 말고 에이 하면서 가다 버립니다. 근데 이게 좀 그 할아버지가 그때 당시에는 워낙에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아들이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함에도 됐어 하면서 가다 버렸고 이 감옥 안에서 이제 요사요는 자살을 이제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는 이제 요사마츠가 아버지가 헷가닥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도 이제 미쳐버려서 이제 다시 또 이제 바톤 터치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미쳐버린 거고, 자식들도 어째 보면은 유전인지 뭐 피가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는 저주를 받은 건지 약간 좀 정신이 좀 나간 그 세 자매가 이렇게 된 거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던 와중인데 갑자기 탕 하는 총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막 마을 사람들이 막 자기를 찾으면서 막 이렇게 쫓으니까 막 위기감을 느낀 어느 의문의 남성이 막 위에서 막 총을 쐈던 거예요. 나 잡지 마 하면서 막 안 잡히려고 했던 건데, 이 사람이 뭐 집을 돌아다니면서 뭐 도둑질도 했잖아요. 절에서 뭐 밥도 훔쳐 먹고 하기도 했잖아. 그리고 뭐 사람이 죽었으니까 제일 큰 용의자기도 하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밑에서 생포를 해야 된다, 저놈은. 해가지고는 막 맞대응을 하긴 하는데 그냥 호공에다가 빵빵빵빵 하고 쏴요. 그래서 뭐 총알 다 떨어지면 올라가가지고 포승줄로 엮어서 잡아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당탕탕 하면서 그 의문의 남성이 언덕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근데 야, 총 쏘지 말라니까 뭐야 했는데 이게 총에 맞아서 떨어진 건 아니었고 누군가가 뒤에서 몽둥이로 뒤통수를 내려차서 그 충격으로 굴러 떨어져서 떨어지는 와중에 죽었다고 나와요. 근데 이 의문의 남성은 외지인, 알 수 없는 뭐 누군가다 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일단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외지인 누구야 하면서 할 때 킨다이치는 누가 이 사람을 뒤에서 뒤통수로 쳤을까라는 거를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뒤에 난 숲을 막 헤치면서 막 길 따라서 가다 보니까 아까 그 기도실이 있다 했잖아요. 홍키토 근처에 보면은 으슥한 곳에 약간 살짝 멀리 떨어진 외곽의 별당처럼 떨어져 있는 그 기도실과 연결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도실이 이렇게 연결이 되네 하면서 기도실로 딱 가보니까 아까 그 기도실에 장녀 츠키오가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장녀 츠키오가 누군가에게 목이 졸린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발견이 되는데 이것도 힌트예요. 이 내부 사진도 힌트입니다. 아무튼 이래가지고는 치마타가 말했던 내 동생들이 살해당할 거야 라고 했던 게 모두 실현이 된 거죠. 그리고 킨다이치가 아직 이 주변에 뭔가 있는 게 남은 게 있을까 싶어서 둘러보던 중에 이 숲풀에서 찢겨진 옷 조각을 발견을 하는데 이 옷 조각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촌 여동생이 있다 했잖아. 사나이의 옷 조각인 거를 알게 됩니다. 자, 뜬금없죠? 또 하나의 용의자가 추가가 됩니다. 그 사촌 여동생 사나이가 추가가 됩니다. 적어두세요. 안 적어두셔도 돼. 제가 대신 적어드릴게. 근데 사실 킨다이치의 목적은 이제 사건을 해결하는 건 아니었어요. 이게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미연에 방지하는 거였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거죠. 뭐 어째 보면 범인한테 지고 만 거죠.
근데 뭐 팔묘촌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킨다이치 전배 특허잖아. 뭐 손주놈도 똑같죠. 뭐 다 죽고 나서 뭐 할아버지 명예 찾고 범인은 여기 있다 뭐 이러잖아요. 뭐 똑같죠. 뭐 하는 짓이 할아버지나 뭐 손자나 뭐 그런 거고. 암튼 하여튼 킨다이치는 한동안 이제 자신의 이제 무능에 이제 막 괴로워해요. 난난다. 근데 그러던 중에 마을의 어부에게서 이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범종이 걸어 다닌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보라면서 듣게 되는데 그 어부가 배를 타고는 그 탱구의 코, 그 언덕 있던 밑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그 탱구 언덕 근처에 지나면서 범종이 저기 세워져 있는구나 하면서 가다가 이제 또 돌아서 이제 언덕 맞은편으로 가니까 그 살짝 밑에 부분에 범종이 또 있더라는 거야. 근데 이 섬 이게 언덕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범종이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잖아. 이 절에는 종이 하나뿐인데 그래서 뭐야 저 종이 아까는 분명히 저 반대편에 있었는데 이 걸어서 여기까지 왔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킨다이치가 아니 그걸 언제 보셨죠? 라고 하니까 그게 둘째 차녀 유키에가 죽었던 그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래서 이제 모든 이제 본편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났는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결말편, 뭐 해석편이라고 해야 될까? 범인이 어찌 된 건지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근데 대충 이제 몇 가지 이제 힌트로 이제 누가 범인인지 뭐 추측이 되시는 분도 있을 거고, 하지만 제가 큰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용의자가 이제 3명이 있었죠? 우카이랑 또 죽은 의문의 군인도 있고, 또 사촌 여동생 사나이가 나오는데, 이들 중에는 범인이 없습니다. 예. 자, 큰 힌트 드린 거예요. 예. 잠시 생각을 해보시고, 자, 정답은, 자, 뭐 광고 없나? 뭐 광고 있으면 좋은데 광고 없어? 그래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알려드릴 건데, 사실은, 쯔키요, 유키에, 하나코, 이 3명을 죽인 범인은 바로, 료넨 스님과 마을 촌장 그리고 코안 의사 이렇게 3명이 되는 겁니다. 라고 하고 싶은데 일단 몇 번 썼죠 이거?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바로. 왜 그러냐 이제 설명부터 이제 먼저 드릴게.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맨 처음 발견된 삼녀 하나코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료넨 스님이 이제 킨다이치를 만나기 직전에 우카이의 편지로 하나코를 꿰어내서 죽입니다. 그리고는 으슥한 숲에다가 시체를 숨겨둬요. 왜냐면 일행들이 있다 했잖아. 그래서 일행들한테 들킬 수가 있다 보니까 그냥 안 보이는 숲에다가 숨겨두고는 그 일행들이랑 같이 내려와서 킨다이치를 만났던 거죠. 그렇게 합류를 해가지고는 폰키토로 가가지고는 이제 장례를 진행했던 건데 그 뒤에 하나코를 찾는다면서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그때 혼자서 료넨 스님이 숲풀 속에 있던 하나코를 이렇게 들쳐업고는 절로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그때 밑에서 킨다이치가 초롱불이 올라가니까 거기 료넨 스님입니까? 하면서 이렇게 막 손을 흔드니까 위에서 료넨 스님이 이렇게 남았다고 이렇게 초롱불을 흔들었던 건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게 불빛을 보고는 료넨 스님이라고 했지 료넨 스님의 모습 자체는 보이지가 않았던 거거든요. 정작 그때 하나코의 시신은 그 초롱불을 든 료넨 스님의 등에 엎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먼저 올라가서 시신을 이렇게 매달아 두고는 보고 있다가 이제 다 와가니까 으악 하면서 발견된 것처럼 한 거였죠.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되는 거고 범인은 료넨 스님이었고 두 번째 차녀 유키에는 이 부분은 좀 많은 분들이 트릭적으로는 예상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좀 힌트를 좀 드렸었잖아요. 이게 이제 순사랑 촌장이 같이 이제 와케키토로 넘어갈 때 이미 종 안에는 죽은 유키에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비가 와도 몸이 안 젖었던 거고 그 종 외곽으로 연극에 썼던 그 가짜 종
그거를 이렇게 둘러서 종 외부로 무엇인가 옷자락 같은 게 튀어나온 게 없는 것처럼 꾸몄던 거죠. 그리고는 이제 와키키토로 돌아왔을 때 촌장이 나 잠시 화장실에 볼일 좀 볼게 하고는 15분 정도 자리를 비웠다 했잖아요. 그때 종을 들어서 시신을 넣거나 빼거나 하기는 힘든 시간이지만 그 껍데기만 빼가지고 그냥 절벽 밑으로 던질 수는 있는 시간이었던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그냥 범종에다가 껍데기를 떼고 밖으로 버렸고 이제 옷자락은 일부러 밖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었던 건데, 뭐 돌아오는 와중에 이제 시신이 발견돼도 뭐 상관은 없었지만 이제 비가 오다 보니까 발견되지 않았고 그 다음 날 와키키토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던 거예요. 근데 정황상으로는 순사랑 촌장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는 촌장은 불가능해라고 생각하고, 그때 또 때마침 의문의 남성이 나왔기 때문에 수사선상에서는 벗어났지만 사실은 죽인 거는 촌장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장녀 쯔키오인데 이 쯔키오는 심플합니다. 예, 의사가 한쪽 팔이 기부스를 해서 못 쓰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쯔키오는 목이 졸려 죽었죠. 기도실 내부를 보면 주변에 옆에서 막 이렇게 천들이 내려져 있어. 이게 기도실이 공간이 좁고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뒤에서 누가 다가와도 잘 알기가 힘든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천으로 요렇게 한쪽 팔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목을 쪼우고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죽였던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죽인 거예요. 근데 또 이 죽인 여성 자체가 좀 어린 아이고 하다 보니까 뭐 18세면 뭐 어리진 않지만 하여튼 여자잖아. 연약한 여자다 보니까는 남성이 혼자서 죽일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죽였냐잖아요. 이 세 사람이 왜 죽였냐. 이 여자아이 3명을. 이게 중요한 건데, 사실 이게 죽은 할아버지 카에몬의 유언이었어요. 이게 카에몬의 가문은 이제 후계자가 이제 치마타랑 이제 히토시인데, 정식적인 후계자는 이제 치마타인 거죠. 근데 이제 징집이 돼서 둘 다 떠났다가 혹시나 뭐 둘 다 살아 돌아오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치마타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후계가 히토시가 돼야 되는 건데 이제 외진 사이에서 낳은 3명의 딸이 걸리게 되는 거지. 여자긴 해도 그래도 본가의 자식들이니까 자기 재산을 이렇게 물려주고 하는 부분에서 거슬리게 되잖아요. 가문이 또 좀 약간 좀 정신도 살짝 좀 이상하고 좀 그렇잖아요. 카에몬이 이제 죽기 전에 내가 정말 좋은 꿈을 꿨다. 너무 아름다운 꿈인데 내가 그 3명을 죽이는 꿈을 꿨어. 라는 이상한 소리를 해요. 애둘러서 표현한 거죠. 내가 죽으면 그 3명이 좀 거슬리니까 혹시나 그 장남 치마타가 죽거나 했을 때는 모르니까 그 3명을 죽여달라 한 거죠. 이 할아버지도 어째 보면은 또라이죠. 그러니까 뭐 다 미친 거죠. 이 집안 자체가 그냥 미쳐버린 거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였고, 때마침 이제 킨다이치가 치마타가 죽었습니다 하면서 소식을 전했고, 그나마 다행이게도 히토시는 살아서 이제 곧 있으면 돌아온다라는 소식을 들었다 보니까 그 3명이서 생각을 한 거야. 이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네. 우리 이제 그 어르신 말씀대로 유언을 들어드리자 하면서 이렇게 한 명씩 맡아서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또 그만큼 이 카에몬이라는 할아버지가 이 섬에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집안이었고 선주였다라는 게 설명이 되는데, 사실 여기에 그 하이쿠라고 일본의 시조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와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완전 다 배제를 했습니다. 왜 종 안에서 죽는지, 왜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일본 하이쿠라는 시조와 맞닥뜨려서 이렇게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건 저는 그닥 중요한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본어적인 부분에서 이해가 힘드신 분들은 그닥 필요 없는 부분이라 해서 다 제외를 시킨 거고, 근데 마지막에 또 하나의 반전이 있는 게 뭐냐면, 킨다이치도 그렇고 이제 와키키토에서 머물고 있는 우카이도 그렇고 또 죽은 의문의 남자도 그렇고 이 섬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딱히 갈 곳이 없고 머물 곳이 없었던 사람들인 거잖아요. 뭐 킨다이치는 요양이라는 이유로 있었던 거고, 뭐 우카이는 뭐 과거의 인연 뭐 이런 거고, 뭐 죽은 남성 같은 경우는 절도로 먹고 살기 위해서 숨어서 뭐 도둑질하면서 살아 있었던 거죠. 그런 건데 사기를 치고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서 돌아왔는데 이제 먹을 거는 딱히 없고 어떻게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전쟁에서 만났던 동료 중에서 죽은 사람들 집에 찾아가 가지고 나 이 집 장남 전우인데 이 사람 살아 있습니다. 좀 있으면 돌아올 거예요. 라면서 거짓된 소식을 전하면서 뭐 기분이 좋으니까 우리 아들이 좀 있으면 살아 돌아오네 하니까 막 선물이라든지 밥이라든지 주면은 그거를 먹고 저는 가볼게요 하면서 딴 집 가가지고 이 집 아들 살아 있습니다 하면서 돌아다니던 사기꾼이 있었던 거죠. 자, 히토시가 살아있다고 했던 그 남성이 잡혔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히토시는 사실은 전쟁에서 죽었다고 나와요. 결국은 이 집안 이제 후계를 이을 장소는 이제 모두 죽어버린 거고, 이제 거짓된 정보로 이제 죄 없던 세 자매마저 이제 죽어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사촌 여동생 이제 옷자락이 이제 발견이 됐다 했잖아. 이게 뭐였냐면 사나이는 이제 자매들이 한 명씩 죽어나가던 걸 보고는 오빠가 살아서 돌아와가지고는 자기가 이제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자매가 좀 거슬린다 싶어서 사나이는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게 군복 입은 의문의 남성이 자기 오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도둑이 들어가지고 막 집에 왔다 갔다 했던 건데 발자국을 보고는 군인의 발자국이네, 우리 오빠네 해서 막 지우고 기도실에서 혼자 머물까 싶어가지고는 거기다가 막 밥 같은 거를 몰래 해놓고 갔는데 사라지고 하니까 진짜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오고 가는 와중에 옷자락이 찢어지고 했었던 거죠. 그리고 우카이 같은 경우는 카이몬이랑 와케키토의 안주인 시오랑 사이가 안 좋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로는 이 안주인 시오가 그 세 자매들이 워낙에 우카이를 막 좋아하고 따르고 하다 보니까 이 우카이 요놈을, 잘생긴 요놈을 이용해가지고 저 집안을 어떻게 좀 풍비박산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막 복수를 하려고 했던 건데 딱히 무언가를 한 거는 없는 상황인 거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때는 이 옥문도의 가장 큰 선주 집안이었던 기토는 이렇게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해버린 결과가 돼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그 세 명이 어찌 되냐면 그 스님 료네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면서 하면서 충격으로 죽어버리고 촌장은 으씨 하면 들키면 안 돼 하면서 달아났다고 나와요. 그리고 의사는 그 자리에서 미쳐버렸다라고 나오면서 죄 짓고 살면 안 된다 하는 훈훈한 교훈을 남깁니다. 끝. みんな死んだんだ無駄無駄無駄無駄無駄無駄無意味ご苦労様でしたざまあみろだ